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정우는 회사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수에게 카톡을 보내봤지만 아직 읽지 않은 상태였죠. 33살의 정우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아내 지수를 생각하는 다정한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30살의 지수는 제약회사 영업팀에서 일하는 톡톡 튀는 성격의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영업 능력은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사내 최고 영업사원으로 꼽히곤 했죠. 하지만 그만큼 출장이 잦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목을 좌우로 돌려 피로를 풀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도시가 보였습니다. 지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아내의 성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지수가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간만에 함께하는 아침 식사였죠. 지수는 오늘도 출장이 있다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수는 정우에게 다가와 볼에 키스를 했어요. 오늘은 멀리 가야 해서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아내의 출장이 많아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의 노력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 정우는 갑작스러운 업무로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출장 간 도시와 우연히 같은 곳이었죠. 그는 업무를 마치고 호텔로 향하던 중 길 건너편에서 낯익은 실루엣을 발견했어요. 지수였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고 둘은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수와 남자는 길모퉁이를 돌아 모텔로 들어갔어요. 정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분명 지수가 맞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충격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수는 새벽에 들어왔고 정우는 자는 척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장면이 반복됐어요. 아내와 낯선 남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정우는 마음을 다잡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정우는 식탁에 앉아 지수의 핸드폰을 흘끔거렸어요. 지수는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죠. 그는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어요. 이틀 뒤 지수는 또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연차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아내를 미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정우는 검은 우산을 쓰고 지수를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지수는 정장 차림으로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창가에 앉은 그녀 앞에는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 남자는 웃으며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우는 차 안에서 망원 렌즈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2시간 정도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함께 식당을 나왔어요.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예상대로 두 사람은 근처의 모텔로 향했고 정우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정우는 회사로 돌아가 조사를 시작했어요. 지수의 회사 동료를 통해 최근 거래처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 남자는 제약회사 구매 담당자였고 지수의 주요 고객이었어요. 정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수의 출장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앞으로 2번의 출장이 더 잡혀 있었습니다. 다음 출장일 정우는 다시 연차를 냈어요. 이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챙겨 지수를 따라갔죠. 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식사 후 모텔로 향하는 두 사람. 정우는 증거를 모으면서 자신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지수가 돌아왔을 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피곤해 보였어요. 거래처와의 미팅이 힘들었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우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정우는 증거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마지막 한 번의 미행을 결심했어요. 지수가 말한 다음 출장일에 맞춰 3번째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행동 패턴이 눈에 익어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똑같은 식당, 똑같은 남자. 그리고 다시 모텔로 향하는 두 사람. 정우는 이번에는 모텔 앞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까지 명확하게 촬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들, 출장 보고서, 통화 기록, 모텔 영수증까지 확보했어요. 그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마음먹었죠. 정우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죠. 다음 날 정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 조언했죠. 정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온 정우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동안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첫 만남, 프로포즈, 결혼식, 새집으로 이사하던 날.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우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컬을 비웃는 것만 같았죠. 지수와의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 정우는 모든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상실감,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대화하기로 다짐했죠. 그래야만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저녁이 되자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정리해 놓았어요. 와인 한 병을 따르고 기다렸죠.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9시, 10시, 11시. 밤이 깊어갔지만 지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조금 넘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죠. 정우를 발견하고 놀란 듯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가리켰어요.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정우가 지수에게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좀 앉을래?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지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고. 정우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지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 속에는 그녀와 중년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물어봐야 할 질문 아닐까? 지수는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이건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야. 정우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업무가 모텔에서 이루어지나 보네. 그는 더 많은 사진들을 꺼내 놓았어요. 3번의 미행 동안 찍은 사진들이었죠. 증거들을 본 지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어요. 이건 오해야,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정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수도 울기 시작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최대 거래처 담당자인데. 계약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지수의 고백에 정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몸을 팔아가며 1등 영업사원이 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정우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죠. 정우는 지수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팔아가면서 얻은 성과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너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이혼하자.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정우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담았죠. 지수는 계속해서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는 결혼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정우는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친구의 집으로 향했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차를 몰았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구 민수의 집에 도착한 정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죠. 민수는 정우에게 차분히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지만 정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지수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정우는 대부분 무시했어요. 몇 번은 받았지만 그때마다 지수는 용서를 빌며 울었죠. 하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정우는 증거를 모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죠. 정우는 재산 분할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웠죠. 동료들은 정우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그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끔은 지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죠. 어느 날 정우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지수의 동료였습니다. 지수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죠. 정우의 이혼. 소송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수의 영업 방식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정우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정우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어요. 이혼이 확정되었죠. 재산 분할은 정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위자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마음이 무거웠어요. 꿈 같았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죠. 법원을 나오는 길에 지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지수는 정우에게 다가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돌려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3년 전 지수를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났죠.
그녀의 밝은 웃음과 똑부러지는 모습에 반해 프로포즈했던 순간들.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기로 했어요. 우선 이직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력서를 정리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했어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2달 후 정우는 새로운 회사에 합격했어요. 대기업 계열사로 연봉도 이전보다 높았습니다. 그는 새 출발을 위해 집도 옮기기로 했죠. 작은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짐을 정리했어요. 지수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아픈 기억을 함께 묻어두고 싶었죠. 새 회사에서의 첫날 정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낯선 환경이었지만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업무도 이전과 비슷해 빠르게 적응해 갔죠. 퇴근 후에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체력도 기르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취미 생활에 집중했어요. 전에는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사진 촬영을 다시 시작했죠. 한강변을 걸으며 풍경을 담기도 하고 산에 올라 일출을 찍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정우의 친구들은 그를 소개팅에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 전에 새로운 만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필요했죠. 자신과의 시간, 고독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축하해 주러 간 자리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소미라는 이름의 그녀는 신부의 대학 동창이었죠. 둘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대화를 나누며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미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어요. 조용하지만 지적인 매력이 있는 여성이었죠. 정우는 그녀와 이야기하는 동안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2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며칠 후 정우는 용기를 내어 소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사진 전시회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소미는 기꺼이 수락했죠. 전시회에서 2사람은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날 이후 정우와 소미는 종종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정우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이혼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소미는 그의 솔직함에 오히려 신뢰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정우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소미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이런 감정이 다시 생길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소미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쌓이며 점점 확신이 들었죠. 진실한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우와 소미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져 갔어요.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우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고 소미는 그런 정우를 기다려 주었죠. 2사람의 만남은 6개월이 지나면서 진지한 연애로 발전했어요. 정우는 소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았습니다. 지수와의 관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과 신뢰가 있었어요. 소미는 정우의 취미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기도 했죠.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정우의 회사 생활도 안정되어 갔어요. 실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새로운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일했죠. 가끔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소미와의 대화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녀는
정우의 이야기를 항상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우연히 지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공통 지인을 통해 그녀가 회사에서 퇴사하고 타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이야기였죠. 정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소미의 생일 무렵 정우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틀 동안 섬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풍경을 담았죠. 마지막 날, 저녁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정우는 용기를 내어 소미에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미래를 그려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소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정우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보았죠. 따스한 섬의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정우는 소미를 부모님께 소개했어요. 소미의 따뜻한 성품에 부모님도 금세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정우의 어머니는 나중에 정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정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이 지나 정우는 소미에게 프로포즈를 결심했습니다. 특별한 날을 계획하며 그는 다시 한번 행복의 의미를 생각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느꼈죠. 소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프로포즈 날 정우는 한강변 벚꽃 아래에서 소미에게 반지를 건넸어요. 눈부신 봄날의 햇살 아래 소미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팔을 껴안고 강변을 따라 걸었죠.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한편 지수는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며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지수는 소규모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실적은 없었지만 정직하게 일하려고 노력했어요. 동료들은 그녀의 과거를 모르기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정우가 생각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후회는 깊어만 갔어요. 한때 가졌던 모든 것을 순간의 선택으로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죠.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혼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우연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우의 소식을 접했어요. 공통 지인의 게시물에서 정우와 낯선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된 것이죠. 행복해 보이는 정우의 모습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질투, 후회 그리고 씁쓸함까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수는 술을 마시며 혼자 울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파괴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에서는 정우와 소미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작고 소박한 예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 속에 새로운 출발을 알렸죠. 정우는 소미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의 삶을 약속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미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죠.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정우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했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죠.
소미와 함께 꿈꾸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며 서로 의지하는 삶, 단순하지만 진실된 행복이 그곳에 있었어요. 부산의 한 카페에서 지수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순 없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실과 신뢰의 가치를 알게 되었죠. 서울에서는 정우와 소미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함께 가구를 배치하고 집을 꾸미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녁에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정우는 소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성취가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신뢰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죠.